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자,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요. 오늘 네. 이야기해 주실 취업 비타민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래 일자리 예측이라고 나왔는데 네. 오늘 주제가 미래 그러니까 일자리를 예측해보는 이제 시간이군요. 우리에게 예언 능력까지 그렇죠. 주시기 위해서. 벌써 11월이고 네네네. 달력이 뭐 2장, 네. 한 달 어느 정도 좀 넘게 한 달 반 정도 오래가 남았는데 이맘때면 뭐 다음에 유망 직종이라든지 이런 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런데 미래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네네. 시대하고 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읽어야 일자리가 얼마나 유망한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를 조금 더 예측해보고 비전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직업의 어떤 선호도도 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도 계속해서 생기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 건가요? 저번에 저희가 직업 탐색 시간에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필요에 의해서,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직업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고 물장수라는 직업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타이핑 리스트 이런 직업들도 없어진다. 소멸되는 이유는 시대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죠. 제가 지금 애완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강아지. 예. 유럽 같은데 아니면 뭐 영화 같은데 보면 애완견을 산책하는 사람. 산책 도우미 뭐 이런 산책을 사람도 따로 있고요. 전문적으로 그쵸? 시켜주는 거군요. 애완견의 산책을 시켜주는 그런 도우미가 있고요. 네. 또 외국에는 애완견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애완견을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고 아니 변호사도 그럼 강아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죠. 아니죠, 그건 사람 사람이죠. 예. 그 외에는 뭐 요리 주문가라든지 신혼여행 테스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업들이 사실은 10년 전에 예측을 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발전적인 직업들이 생겨날지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뭐 2013년 주변에 그 해 혹은 그 다음에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직업은 아닌데 전자 지갑이라든지 스마트 PC, TV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갈 것이다. 네. 이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 직업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된 직업이 10년 후에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년 후를 예측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과 그거와 관련된 직업들을 예측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앞서가서 효과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 직업들 뭐가 유망해질지 항상 촉각을 세우고 네.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리 주문사, 신혼여행 테스터 이 두 가지 직업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요리 주문사는요. 네. 뭐 식당에 보면은 그래도 요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매니저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맛을 좋아한다든지 각각의 온 고객의 취향에 맞게 음식을 대신 주문해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는 간을 좀 싱겁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또 주문을 넣어주고 혹은 내 입맛이 조금 뭐 너무 자극에 뭐 민감하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거에 맞게 딱 맞는 취향에 맞는 음식을 이제 주문해 주는 사람이고요. 네. 신혼여행 테스트라는 사람은 신혼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런 추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대신 미리 가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음식도 먹어보고 여행 장소도 가보고 대신 미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음식점에 가서는 뭘 드셔야 된다. 거기에서는 어떤 야경이 좋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시고 이렇게 신혼여행 과정 자체에서 그 부부싸움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본 다음에 오류가 없도록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사람이 이제 신혼여행 테스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직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 재곤 씨 물고기 계산원이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물고기 계산원? 물고기 계산원. 듣기는 굉장히 쉬운데. 뭐 돼지고기 계산원, 소고기 계산원 다 있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물고기를 샀을 때 네네네.
계산을 해주는 사람인가? 물고기 계산원? 정말 모르겠어요. 직업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수문 앞에 앉아서 물고기 수를 센다고 해요. 10분마다 물고기 수를 세는 사람인 거죠. 왜요? 이걸 왜 하냐면은 그 지역의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그 조절. 어업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10분마다 세서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뭐 이런 직업들도 있고요. 언제 다 세? 푸퍼스 쿠퍼라는 직업도 또 있어요.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애견 관련 직업 아니에요? 쿠퍼스 쿠퍼요? 네, 애견이 이제 배설물을 치우는 도구? 사람이 그걸 하나 봐요, 그러면. 네. 번역 자체로 하면 그런 배설물을 치우는 것, 뭐 기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 전문적으로 치우는 사람이 외국에 있다고 그래요. 개똥을 치우는 거군요. 그렇죠. 예. 공공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 규제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런 배설물을 치우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도입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자기 개똥은 자기가 치워야지 그걸. 근데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귀찮아하는 맡기는 것도 거죠. 하니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대신 해주는 거겠죠, 전문적으로. 예. 또 뭐가 있나요? 또 있어요? 인간 내비게이션. 인간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그건 제 별명인데. 제가요 차에서 내비게이션 안 틀고 다녀요. 저는 웬만하면 거의 다 뭐 서울은 딱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길을 재고 잘 씨는 찾는. 나중에 그걸 직업으로 삼으셔도 되는 거죠. 혹시 이직하신다라고 하면 재밌다 이거. 뭐냐면 네. 내비게이션처럼 움직여주는 사람인 거죠. 실제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뭐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하긴 하지만 구석구석 골목길 안까지를 빠른 길로 안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를 뭐 수요일쯤에 가야 된다. 그런데 상시 막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인간 내비게이션을 채용을 하는 거죠. 그날 하루.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골목에서 우회전, 저 골목에서 좌회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게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직업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드 매니저랑 좀 비슷하네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직업을 바꾸게 되면은 MC 박재권입니다.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인간 내비게이션 박재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좋겠네요. 예, 네, 예. 제2의 직업이 생기셨어요. 자, 현재 유망한 직업들도 사실 과거에 이게 유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직업이 아닐 때 미리 알았다면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또 예측해보고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요즘에 또 그 몇 년 전에요. 섬 관리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대대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섬 관리자요? 네. 근데 이제 오.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1년의 연봉이 4억인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야. 세계적으로 지원자가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섬 관리자라는 직업이 또 생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직업은 단순하게 섬을 뭐 깨끗하게 하자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섬에 뭐 물적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많잖아요. 그 자원을 관리를 해주고 그 섬에 대한 이미지, 평판도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그 관광 자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고 이런 전문가를 모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싼 거고요. 이런 직업 외에도 실제적으로 그 외국에서 처음에 그 초콜릿을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콜릿회라고 초콜릿을 갖고 공예를 만들고 작품을 하는 그렇죠. 그런 있어요. 직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막 도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직업 자체는 옛날에요. 우리는 초콜릿을 먹는 거밖에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초콜릿에는 이걸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하고 조각을 결론적으로 하고. 본다라고 하면 사람의 그 단순하게 무언가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창조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직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맞아요. 고화질 TV가 이렇게 발전이 돼서 또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측도 못했었고 PC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것처럼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 트렌드를 좀 미리 예상하고 진로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한참 지금 오늘 내가 저녁에 뭘 먹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사실 근데 중요하긴 하죠. 이게 얼마나 예측하기 힘들겠어요. 맞아요. 예. 우리 저 김밥 전문가 우리 김수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시장에 대해서는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네. 첨단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거잖아요. 그리고 네. 국제와 세계화 전략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하면 좀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이 분야를 관련된 일자리,
그리고 국제와 세계와 관련된 뭐 국가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주는 전문가라든지 어학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좀 더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일자리를 미리 예측해서 앞서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미래 발달 가능성이 있다, 시장성이 좀 크다, 그러면 꼭 미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게 꼭 그런 공식이 있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는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통역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통역사가 기존에는 이제 통역을 직접 했는데 앞으로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기계가 그걸 대체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통역사가 직접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그 통역을 해주는데 기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더 발전되기 때문에 통역사 자체의 직업은 없어지더라도 더 발전된 직업은 뭐냐면 통역을 세부적으로 옮길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또 인공지능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발전적인 일자리가 더 발전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쪽의 맞아요. 수요를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뭐가 하나가 발전이 돼서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그걸 또 개발하는 또 일자리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걸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떤 수요처가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나고 수요처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네.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미래에 뭐가 발달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꼭 생겨야 되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장치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분리수거 장치? 엄마가 맨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면 한 번에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는 가루가 돼서 나오고 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나오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사람의 역할들이 자꾸 없어지지만 대신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개발하고 음성 인식 기능을 뭐 개발하고 이런 발전적인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네. 지식산업도 관련된 네. 것 혹시 있을까요? 지식산업. 지식산업 자체는요, 굉장히 발전적인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실제로 데이터라든지 기존에는 데이터 양만을 봤는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문제 해결 전문가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창의적인 것들을 발전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이제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겠죠. 네. 자, 일자리 예측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일자리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을 잘 분석하고 있으면 그 시장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해간 것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시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미래 예측을 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미래에 얼마나 비전 있는 일자리를 생각하고 잡을 수 있느냐가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석 능력, 시장을 잘 읽는 능력, 이런 능력을 키우시면 앞서가는 일자리를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취업 비타민, 오늘은요, 미래 일자리 예측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